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CBS 노컷뉴스 박세훈이고요. 옆에는 마이데일리 최창환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최창환 기자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프로에 대해 소개를 드려야겠죠? 네, 마감 직전 토토. 말 그대로 국내 프로농구의 실시간 부상 변수와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런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했던 정보가 바로 현장 정보 아닙니까? 네, 이 기존의 토토 분석은 이 단지 뭐 전문가 분석, 뭐 슈퍼컴퓨터 분석 이런 거에만 의존을 했는데 이 실시간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이 불완전한 현장 기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감 직전 토토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감 직전 토토 베타 서비스 국내 농구 세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22일부터 한 달간 무료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본격적 유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국내 농구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와 축구,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 등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히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스포츠조선닷컴이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 앱에 접속하셔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앱이나 유튜브 마토토를 검색하시면은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이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0월 23일 프로농구 개막 두 번째 경기였는데 여기서 현장 분석의 끝 백미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재범 기자가 전주에서 현장 연결해서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얼마나 꼼꼼하게 취재를 했는지 이 MEC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장할 수 있다. 이거를 경기 직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MEC의 결장 때문에 이 LG와 KC의 경기가 역배당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네. 그게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미국 사이트를 보면요, 뭐 롯도월드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각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현장 정말 실시간으로 누가 뛰고 누가 못 뛰고 오늘은 누가 중용받고 이런 얘기들 다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미국에 많은데 한국은 마감 직전 토토가 국내 최초입니다. 그렇죠. 네, 이 방송의 매력이 거기서 발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의 뭐 돌발 변수나 뭐 컨디션 변수를 체크할 때 이 토토 유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게 이 마감 직전 토토 팟캐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자 그 모두가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 지난 에미건을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가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살아있는 정보 드립니다. 네, 오늘 두 경기가 있는데 그 먼저 최 기자께서 오늘 대상 경기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 26일 수요일 프로농구 두 경기가 열립니다. 오후 7시 원주에서 열리는 동부와 LG, 울산에서 열리는 모비스와 KCC의 경기입니다. 두 경기 모두 프로토 대상 경기이고요. 배당률을 살펴보면 동부와 LG 일반 1.34 대 2.40입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5.5로 잡혀있고 배당률은 1.69 대 1.75, 언더오버 기준점은 158.5점, 배당률은 1.77 대 1.67입니다. 두 번째 경기 모비스와 KCC 배당률은 1.82 대 1.63입니다. 핸디는 플러스 2.5로 잡혀있고 배당률은 1.69 대 1.75, 언더오버 기준점은 151.5점, 배당률은 1.69 대 1.75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그 첫 번째 경기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오늘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이제 원주 동부와 창원 LG의 경기죠. 그렇죠. 네. 일단 LG가 첫 경기에서 KCC에게 67점만 주면서 이겼지만 사실 LG의 수비가 탄탄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때 또 엠빗도 없었고. 근데 다만 동부도 공격이 강한 팀은 아닌데 지난 시즌 기점으로 하면은 지난 시즌에 유일하게 평균 80점 이상을 넣은 상대가 LG였습니다. 네. 이전 시즌에도 두 번째로 높은 득점을 올린 상대가 LG였고 물론 두 경민의 결장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골밑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75점 안팎의 득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 팀 다요. 그렇죠. 일단 동부는 그렇게 올릴 것 같고, 예. 네. 근데 문제는 LG인데 LG가 이제 새로운 외국 선수인 제임스 메이스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KC전은 사실상 레이션 테리 덕분에 이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메이스가 김종규에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크리스 메시랑 비교하면 메시는 좀 힘을 바탕으로 하는 선수인데 네. 이 메이스는 거친데 슛도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근데 실전은 또 다른 문제니까 만약에 메이스가 적응을 한다면 LG는 고득점을 올릴 수도 있는데 반대라면 저득점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또 이렇게 해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더오버를 해야 되니까 네. 점수대를 찍어주세요. 저는 70점 초반으로 봅니다. 70점대 초반. 네. 그러면은 양팀 합산으로 해서 한 155점. 그러니까 이 언더오버의 기준점이 지금 158.5점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언더로 될 것이다라는 게 최 기자의 예측이죠. 예, 저는 네. 언더라고 예측을 할 수 예.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갔던 이 김정규에게 직접 들었다. 이런 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좋아요. 네, 아까 그래서 낮잠 자기 전에 사실은 전화로 한번. 근데 또 착한 친구라서 네. 잘 받아주더라고요. 네. 저도 이 경기 1경기를 예상해 보면 저는 지난 주말 동부의 홈 개막전을 다녀왔습니다. 네. 현장을 찍고 왔어요. 네. 그때 분위기를 봤을 때 동부가 조금 답답합니다. 아, 네. 사실 KT가 준비를 잘했다고 봐야 할까요? KT가 전반전의 활동량, 그러니까 준비를 잘한 거죠. 이 네. 활동량으로 동부를 압도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동부가 결국에는 높이로 그렇죠. 네. 이 크리스 다니엘스가 없는 KT를 높이로 눌렀던 경기인데, 결국 오늘 경기 핵심은 이거예요. 동부의 높이가 LG를 상대로 통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LG가 높이를 보강했거든요. 네. 이 켈리가 아니라 그 테리가 이 높이 골 밑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네. 이 선수 교체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새로 온 이 메이스는 골 밑에서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상식이 있다면 네. 골 밑에 도움이 되니까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구단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네. 그 처음에 테리를 선발할 때도 네. 혹시나 하는 이종현을 뽑을 때 대비한 그 구성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현을 못 뽑게 되면은 그때 가서 외국 선수를 바꾸는 방안까지도, 물론 LG 관계자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카더라에 의하면. 네. 모든 결정을 할 때요 설레발처럼 조심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말을 이어가면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부가 지난 KT 때처럼 높이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네. 전 오늘 그게 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메이스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네. 이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이제 현장 연결해서 그렇죠. 더 자세한 소식 듣겠지만 오늘 경기까지 김종규 선수가 네. 못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박인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뭐 하승진을 상대로 뭐 7리바운드 블락슛 4개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루키예요. 네. 그 동부는 동부 산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부가 높이를 토대로 아무래도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동부가 6점 차 이상으로는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 때는 그래도 이 두경민 선수의 공백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네. 양 팀 다 70점대 후반 아니면 80점대 초반이라고 보는데 이 언더오버의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경기는 언더 가능성이 있다. 음.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최 기자와 생각이 같습니다. 네. 또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지금 원주에 이 스포츠 동호회 정지욱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 정지혁 기자입니다. 예, 지금 원주 종합체육관에 나가 있죠. 네. 예. 한 40분 전에 네. 일찍 와서 정보 취합하냐고 고생했습니다. 아, 예. 그건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방송 듣고 있었는데 네. 박세웅 기자는 방송인 다 됐네요. 아,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요. 네. 자, 바로 지금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정보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네. 시즌 초반인데 지금 리그에 부상이 많습니다. 네. 이 양 팀의 그렇죠. 부상 변수에 대해서 현장 정보를 전해 주십시오. 네. 일단 두경민 선수가 그 첫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었죠. 네. 네. 일단 오늘은 두경민 선수는 출장을 못 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출장이 안 된다. 네. 오늘 출장 두경민 선수가 출장할 수 없어서 네. 아직 뭐 현장에서 스타팅 라인업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 두경민 선수 자리에 김현호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김현호 선수요. 네, 김현호 선수가 들어간 게 예상이 되는데 만약 김현호 선수가 이게 두경민 선수가 계속 시즌 내내 오프 시즌 내내 그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 두경민 선수가 빠지면서 동부 수비가 초반에 좀 답답할 수가 있겠다 싶으면 아마 박지현 선수가 좀 조기에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동부 관계자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예, 네. 두경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제일 높은데 그 네. 외에는 뭐 다른 부상과 관련된 변수는 없나요? 그리고 LG 쪽에는 김종규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했죠. 예. 김종규 선수는 오늘 아예 그 원주 원정에 동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 네, 아예 엔트리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LG가 이제 동부가 좀 높이가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엔트리에 지난번에 그 KCC하고 경기 때는 박래훈 선수가 있었는데 박래훈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유정현 선수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 유정현 선수 네. 들어간 게 오늘 경기에서 임팩트가 있을까요? 별로 없죠. 유정현 선수 1분도 못 뛸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네. LG가 동부의 높이를 신경 쓰고 있다 정도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모를 이제 파울 트러블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예비로 아마 이제 유정현 선수를 매치업에 대비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G는 이제 다음 질문이 메이스 질문 아닌가요? 예, 바로 이어가 주시죠. 일단 양팀 주력 네. 선수들의 컨디션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좀 어떤 것 같나요? 컨디션은 지금 선수들이 아직 안 와서 아직 못 봤어요. 네네. 네, 근데 일단은 동부는 김주성 선수의 컨디션이 좀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아마 두경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김주성 선수가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주성 선수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한 20분 정도밖에 못 뛴다고 그래요. 아직 몸 상태가 네네. 좋지가. 물론 김주성 선수가 몸 상태가 좋을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도 네. 많이 들었고. 네. 김주성 선수 몸 상태 좋다고 한 얘기 들은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김주성 선수가 그래도 오늘 20분에서 25분 정도는 소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아직 몸 상태가 크게 기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아마 김준성 선수는 오늘 하이포스트로 많이 빠져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네. 오늘 경기에 역시 가장 큰 변수는 LG의 새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 그렇습니다. 메이스 선수를 포함해서 오늘 경기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특이 사항을 좀 언급해 주시죠. 네, 이 제임스 메이스 선수가 이제 해외 리그에서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선수죠. 네. 이 보면 지난번 그 레이션 테리 선수처럼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보통 떠나는 경기하고 처음 데뷔 경기를 잘합니다. 그렇죠. 대체 선수들이. 네, 아주 네. 중요한 정보예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메이스 선수가 좀 그래도 그 레이션 테리처럼 떠날 때처럼은 아니어도 최소한 15점 정도는 충분히 잡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오펜스 리바운드에는 그렇게 열정적인 선수는 아닙니다. 디펜스 리바운드에 디펜스 리바운드는 얼추 가는 리그마다 리바운드 10개 이상씩은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펜스 리바운드는 거의 비중이 떨어지고 거의 다 디펜스 리바운드에 있었다. 근데 디펜스 리바운드가 곧 속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디펜스 리바운드만 확실하게 잡아준다 해도 LG는 어쨌든 가드전이 좀 빠른 팀이니까 그 부분에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김진 감독의 스타일상 김진 감독은 자기 매치업을 상대 팀의 자기네 팀을 상대 팀에 맞추는 타입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동부가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메이스가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뭐 LG 베스트 5 아직 안 나와서 파악하지 못했는데 김진 감독 성향을 고려할 때는 메이스가 스타팅 멤버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근데 메이스가 동부가 이게 또 도움 수비가 많은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는 아마 이 동부의 로드맨슨도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네. 이 동부에 거기서 도움 수비까지 받다 보면은 그래도 1라운드에는 좀 그래도 좀 헤매지 않을까. 그래서 1라운드에 좀 헤맨다는 점을 감안할 때 LG의 전반 점수가 조금 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이제 득점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1쿼터부터 막 페이스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지욱 기자 촉 한번 들어봅시다. 촉. 오늘 네. 어디가 네, 이깁니까? 저는 오늘 동부가 이길 것 같습니다. 홈팀 동부가?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욱 기자였고요. 현장에서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지금까지 원주 종합체육관에 나와 있는 우리의 특파원 스포츠 동아의 정지욱 기자 만나봤습니다. 이런 정보가 네. 이 경기의 승패나 뭐 여러 가지 예측하는데 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김주성이 이제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게 사실 오늘의 키 포인트 같은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 관리가 사실 필요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 운영까지 도맡게 되면은 또 이제 체력 저하가 더 급격히 올 텐데 4쿼터 이전에 김주성이 체력을 얼마나 관리를 해줄지도 오늘 경기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뭐 저희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어가 보죠. 네. 지금 현장에서 그 정보를 줬기 때문에 네. 그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간단하게 1경기 분석을 해봤잖아요. 네. 이거를 좀 심화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메이스가
그 사실 그 외국인 선수가 이 떠나는 경기와 그렇죠. 네. 처음 선을 보이는 경기는 일단 뭐냐면은 약간 이 소개팅, 상견례,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집중력이 극대화됩니다. 우리가 아까 1경기를 분석할 때 이 점을 간과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G를 조금 더 높게 좀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첫 경기라는 이유로. 네, 단순한데 네. 가끔은 이런 게 최고의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촉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의 이 박세용 기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근데 사실 이게 네. 리그의 시스토리예요.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동부가 이긴다고 보는데 네. 이 핸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네. 왜냐면은 그 지금 정지욱 기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은 네. 이 두경민 선수의 부상이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될 정도로 이 팀의 어쨌든 균열을 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동부의 낙승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접전 양상으로 그렇죠. 네. 또 LG가 첫 경기를 잡았다는 그런 상승세 측면을 봐서 네. 그 핸디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 6점 차 이내의 승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좀 정정을 했고요. 네. 그래도 동부가 이기고 이 언더오버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는 제가 아마 언더 쪽에 좀 초점을 맞췄던 네. 것 같은데 그래 이 경기는 그래도 점수가 꽤 날 수도 있다. 음.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아까 두경민이랑도 통화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오늘 발로 뛰는 기자. 네, 근데 네. 다 핸드폰 갖다가 먹고 사는데 네. 사실 뛰려면 뛸 수 있대요 오늘. 근데 어제 김영만 감독과 미팅을 했는데 네. 연담 끝에 시즌을 길게 보자 해서 다음 금요일인가요? KC와 게임이 아마 있을 텐데 네. 그 게임 때 뛰는 걸로 하고 오늘 자기는 쉬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김종규 같은 경우는 1라운드 중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저나 최 기자의 공통적인 의견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동부가 더 유리하다, 그렇죠. 이긴다. 네. 그런데 이제 핸디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견이 좀 갈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더오버에 대한 기준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언더 오버? 70점, 75점, 70점에서 약간 언더. 네, 네. 예. 저는 이 부분 좀 갈립니다. 오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네. 이제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양 팀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시즌 자체가 굉장히 좀 템포가 빠르고 공격적인 농구가 리그 전반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경기가 그래도 80점대 승부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 114점이 나왔잖아요. 예. 네. 삼성 그 114점을 찾아보니까 삼성 관계자도 예전에 그 5차 연장전 간 이후로 처음 아닐까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2010년에 네. 그때 헤인지가 있을 때 네. 모비스를 상대로 119점을 넣었더라고요. 118점, 그렇죠. 119점. 네. 네. 이 양 팀이 지금 부상 때문에 또 외국인 선수 교체 때문에 어수선하잖아요. 네. 저의 이 그간 농구를 봤던 경험을 토대로 네. 이 경기는 진흙탕입니다. 그럼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분석으로 들어가 보죠. 예. 1경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지난 시즌 정규리그 1,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출발을 보인 모비스와 KC 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하세요. 저 먼저. 네. 일단 KCC는 에밋이 없으면 공격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극명히 드러났잖아요. 지난 경기 증명이 통해서. 됐죠. 네. 네. 두 경기 모두 70점 미만에 그쳤는데 근데 모비스도 사실 득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팀은 아니니까 앞선 두 경기 다 87점 이상을 했는데 근데 두 경기 전부 보면은 상대팀 외국 선수 2명에게 총 40점을 줬어요. 네. 네, 근데 KC는 에밋이 오늘 만약에 오늘도 뛰지 못한다면은 뭐 라이온스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테고 물론 모비스도 외국 선수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한데 네. 지난 두 경기에 비해서는 실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에밋이 없다는 전제하에. 네. 네. 그래서 양 팀 다 이 경기는 KCC가 모비스가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네, 네. 이기지만 KCC가 어쩌면 70점대 초반에서 최악의 경우는 60점대 후반까지도 묶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선생님? 언더오버 기준에서는 언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네. 보시는 것 같고, 네. 저도 뭐 생각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이 경기 자체가 네. 이 모비스가 이긴다는 전제에 이 배당률이 더 높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 양동근의 부상을 굉장히 큰 변수로 여겨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모비스가 이 유지학 감독 체제 아래서 이 임기응변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답이 없다는 등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모비스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모비스가
양동근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대안을 조금은 모색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결국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렇죠.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이 네이트 밀러에 대한 이제 역할, 음. 이제 수적이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모비스는 좀 전력이 좀 안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KCC는 만약에 에밋이 못 뛴다 이렇게 네. 되면은 세트 오펜스에서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팀은 에밋고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저는 모비스가 이길 것 같고요. 네. 이 언더오버를 감안해도 모비스의 승리에 배당하는 게 조금 더 확률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네. 이 경기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점수대는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고득점으로.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에밋이 없지만 모비스의 수비도 이 양동근이 없는 거에 대한 분명히 이 그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 151.5점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그 언더오버 기준점보다는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팀 다 템포를 빠르게 갈 거거든요. 네, 네. 찰스 로드는 어떨까요? 제가 이것도 아까 이제 내부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네. 좀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네. 오늘은 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뭔 다른 변화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이제 잘할 때 됐다. 네. 구단 내부자죠. 그렇죠. 네, 모비스 구단 내부자. 네. 모비스 구단 내부자들이, 그러니까 구단 내부자들이 자기네 용병 얘기할 때는 이 MSG를 엄청 칩니다.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다 엄청 많아요. 작년 KT 블레이클리 보고 네. 수비대는 크리스 윌리엄스라고 했어요. 네. 그런 선수가 왜 퇴출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MSG는 걸러 들으시고요. 네.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정보를 들어보죠. 그렇죠. 네. 예, 울산 현장에 지금 이재범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지난 23일 에밋의 결장 소식을 전달해준 히어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범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범입니다. 아우, 마감 직전 안녕하세요. 토토의 히어로. 그렇게 되나요, 제가요? 합격한 공을 세우셨죠. 네, 그때 제가 전주에 한 11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 바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전주에 첫 번째 온 기자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연찮게 또 맞아 떨어졌었네요. 혹시 오늘도 네. 경기장에 가장 먼저 가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초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저희 네. 사족이 길었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우선- 네, 정보부터 좀 먼저 소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모비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종현과 양동근이 못 뛰는 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제 네. 문제가 찰스 로드인데 네. 로드가 이제 이 두 경기에서 총 득점이 20점, 그리고 리바운드가 9개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유지학 감독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아이라 클라크가 득점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비를 잘해놓고 이기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하시는데 로드한테 기대를 했던 게 평균 20, 10이었거든요. 경기마다 20점에 네. 10리바운드 이상씩 기대해주기를 바랬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했었는데 이런 로드가 지금 부진하거든요. 네. 모비스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모비스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양동근이 빠지고 로드는 혼이 빠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영혼이 근데 나갔다. 모비스 관계자가 그 어제 울산에 내려와서 이제 오늘 경기를 위해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훈련할 때는 그 찰스 로드가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열심히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훈련해서 열심히 했다면 오늘 경기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경기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KCC에 대해서는 이제 안드레 에밋이 제일 궁금해하실 건데 네, 너무 이거는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건 아니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네. 그 23일 LG하고 경기 전처럼 에밋이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전 여부는 좀 확인을 해보니까 출전 여부는 선수단이 경기장에 울산 동천체육관에 와야지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또 LG와의 경기에서 하성진 선수가 후반에 발목이 좋지 않아서 후반에는 좀 경기를 많이 출전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하성진 선수가 울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성진 선수 오늘 결정합니다. 야, 오늘도 고급 소스를 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에밋과 하성진이 동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성진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네. 에밋 선수가 잠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왜냐하면 리오 라이온스 선수가 체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LG하고 경기할 때도 체력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체력적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에밋이 잠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다 급하게 하성진 선수가 빠진다는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금만 말씀해 드리면 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하정진 선수가 9경기 결정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때 KCC는 6승 3패를 기록했었고요. 잘했네요. 그다음에 그전 시즌 2014년, 2015 시즌 그때는 하정진 선수가 16경기 결정을 했는데 그때 KCC 성적은 1승 15패. 그다음에 그거로 하정진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2012 시즌에 그때는 10경기 결정을 했는데 KCC는 5승 5패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정진 선수가 뛰었던 3시즌 동안 하정진 선수가 결정했을 때 KCC 성적은 12승 23패, 승률은 34.3%입니다. 네, 분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까지 정확한 데이터까지 역시 마감 직전 토토의 히어로 다우십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이고 지금 가차리시고요. 이제 네. 지금 갑작스럽게 다리를 들어서 분석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미리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고급 정보였습니다. 예, 정말 고급 정보였고 혹시 그 네네. 외에 추가로 좀 이 결정에 참고할 만한 뭐 특이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특이사항 같은 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지금 밀러 선수가 지금 예. 굉장히 굉장히 부진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기대만큼 시즌 전 개막 전에 평가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땐 제가 밀러를 봤던 그걸 생각을 할 땐 밀러 선수는 자기 혼자서 에밋이나 화이트처럼 혼자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팀 동료를 살려주는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드 선수가 살아나면 밀러 선수도 살아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로드 선수가 오늘 분전을 해서 선전을 한다면 밀러까지도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조금 그냥 참고로 또 자료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에밋이 네. 결정할 수 있으니까 네. 에밋 결정을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2명이 뛸 때, 그리고 다른 상대팀 외국인 선수 1명만 뛸 때, 그때 지금 KBL 역대 성률로 따진다면 68.25%, 215승 100패였거든요. 누가 이깁니까? 한 명 뛰는 팀이 이깁니까? 그러니까 2명 뛴 팀이 이긴다는 거죠. 성률이 68.2%, 25%를 좀 더 높고요. 예. 그리고 지금 2006년부터 2007 시즌부터 3시즌 동안 외국인 선수가 이상코트에 한 명만 출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시즌과 약간 그냥 출전 방식은 다르지만 외국인 선수 출전 합계 시간은 60분으로 똑같았습니다. 예, 비슷하다는 그때 전제하에 성률만 예. 따지면 72.0%입니다. 더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2명 뛰는 팀이 성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KCC가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이 적을 때 성률, 네. KCC가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만약 출전 하지 않았을 때 성률은 15.5852%. 더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떨어지고요.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한 명 더 많이 뛸 때 성률은 77.78%. 그러니까 모비스는 잡을 경기는 항상 잡고 KCC 같은 경우 외국인 선수 한 명 빠졌을 때는 패하는 경기가 좀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재원 기자 반성이 너무나 되네요. 데이터가 동반된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앞으로도 이 슈퍼 히어로로서 꾸준한 활동 기대해드리겠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네, 겸손하기까지 다음에 하네요. 또, 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 동천체육관에 나가 있는 이재범 기자 연결해 봤는데 양동근 같네요.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이 정보의 질이 다르네. 네. 사실 하승진 선수의 네. 부상에 대해서는 오늘 경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많은 분들이 체크를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변수로 여겨지거든요. 네. 자, 일단 이재범 기자가 울산 현장에서 저희한테 전달해온 정보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양동근 못 뛰고요. 이종현 못 뛰는 것까지는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찰스 로드는 혼이 나갔다. 예, 거기까지 이제 모비스에 대한 정보고, 이 에밋은 지난 경기에서 못 나왔지만 오늘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재원 기자의 예측인데, 나와도 사실 조금만 뛴다고는 하는데 조금만 사실 뛴다. 투입이 되면은 그렇게는 또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미국 프로농구 용어로는 네. 게임 타임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경기 현장에서 네. 진짜 그 엔트리 넣기 직전에 감독이 선수랑 마지막 대화를 하고 네. 결정하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이 정보까지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그래도 이 게임 타임 디시전이 들어가는 선수는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경기에 설사 나와도 100% 네. 컨디션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역시 하승진이 지난 경기 때 발목이 좋지 않아서 울산에 아예 안 왔다. 그렇습니다. 네. 전 여기서 알았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사실
합계 151점. 네. 저는 일단 하승진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KCC도 네. 더 좀 빠른 농구가 가능할 테고. 네네. 블레이크 역으로. 네. 네. 블레이크 주리핀의 제발 누구요? 주태수. 블레이크 주리핀? 네. 아, 네. 자가점 쓰잖아요, 요새. 네. 그런 건 자제해요. 네. 일단 물론 모비스가 이긴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네. 합계 151점은 넘기지 않을까. 어쨌든 양 팀이 다 더 빨라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비스를 상대로 더 빠른 농구를 시도할 테고. 예, 득점은 높아지겠으나 네. 이기지 못하는 거는 똑같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셨어요. 그 외국인 선수가 네. 2명이 뛸 때 네. 외국인 선수 1명을 뛰는 팀을 상대로 승률이 68%. 네. 그리고 지금과 비슷하게 외국인 선수가 총합 60분을 뛸 때는 그 승률이 오히려 70%로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모비스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상대 팀보다 1명 더 많았을 때 승률이 78%. 네. 반대로 KCC는 외국인 선수가 상대보다 1명이 모자랄 때 승률이 15%. 이 데이터만 봐도 오늘 승패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하승진까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모비스 쪽이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리를 해보면 이 지금 모비스에게 플러스 핸드가 걸려 있거든요. 네. 2.5점인데 네. 이걸 감안하더라도 모비스 승에 베팅을 하는 게 더 네.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훨씬 높다고 봐야죠. 네, 모비스가 아무래도 큰 점수차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찰스 로드의 혼이 나갔지만 네. 아까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이게 네.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렇긴 한데 하승진이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찰스 로드도 조금 더 의욕을 갖고 경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두 번째 경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모비스가 이길 확률이 높고 네. 핸들을 감안하더라도 모비스 승리. 네. 그리고 언더 오버를 따졌을 때는 저 역시도 이제 오버. 그렇죠. 네, 네. 오버의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이 KCC가 뭐 전태풍을 위시하여 네. 이 빠른 농구를 굉장히 나름 잘 할 수 있는 팀이에요. 네. 그리고 양동근이 없으면 이 속공을 막을 때 위치 선정, 이걸 세이프티라고 하는데 그거를 현명하게 빠릿빠릿하게 해줄 선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양 팀 다 비교적 빠른 농구를 많이 추구하면서 네. 좀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습니다. 모비스가 네. 크게 이기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두 경기 모두 알아봤고요. 예, 현장에서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한 두 경기. 예. 양질의 정보를 준 이재범 기자에게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네. 네.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체크 포인트 하나씩만 딱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두 경기에서요. 예. 음. 이 먼저 첫 번째 경기에서는 역시 제임스 메이스가 변수인데 네. 이 첫 경기에 대한 이 네. 부담을 넘어서는 집중력, 이것 때문에 LG가 오히려 분기탱천하여 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왜냐, 상대가 이 수비의 핵심, 백코트 수비의 핵심이죠. 두경민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집중 공략하면 이 경기는 생각보다 더 치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포인트는 이제 동부가 아무래도 우세에 있는 경기라고 보여주고, 네. 두 번째 경기는 그냥 딱 5글자 하승진 결장, 이걸로 정리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치창 기자는 뭐 추가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체크 포인트가 있나요? 워낙 청산 유수셔서 네. 오늘 굉장히 제가 지금 찰스 로드처럼 혼이 나가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이 슈퍼히어로 이재범 기자, 그리고 원주에 나가 있는 정직 기자 덕분에 네. 양질의 정보가 제공이 됐다고 스스로 자평을 해보고요. 네. 이상 국내 프로농구 두 경기에 대한 예측을 마무리하고 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